150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었던 죽은 자의 방이 열렸다. 그것은 수만 장의 벽돌로 정교하게 지어진 것이었다. 일찍이 한반도에는 없었던 낯선 무덤. 무덤의 주인이 고귀한 신분의 사람임을 말하며 부장품들은 제자리를 지킨 채 고스란히 나왔다. 이 공간은 바로 백제 25대 왕 무령왕과 왕비의 방이었다. 발굴된 지 30년. 그러나 여기엔 풀리지 않는 의문이 아직도 있다. 이쪽이 무덤으로 들어가는 문인 듯한데요. 이 발굴 당시에는 이 벽돌에 아주 두텁게 쇠를 발라서 아주 단단하게 막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무덤이 그 유명한 백제의 무령왕릉입니다. 이 고분 안에는 108종 3천여 점의 방대한 양의 유물이 도굴되지 않은 채 전여분으로 발견이 됐는데요. 이것은 고대사의 충격적인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삼국시대 수많은 고분들 중에 유일하게 주인이 밝혀진 왕릉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록으로만 존재하던 이 무령왕릉의 발견은 위대한 발견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고고학사상 이보다 더 위대한 발견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룻밤 만에 발굴을 끝내버린 무령왕릉은 지금까지도 가장 최악의 발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971년 우연히 발견돼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무령왕릉이 벌써 발굴 30년이 됐습니다. 무령왕릉의 발굴로 백제사의 수많은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이 발굴은 예상치 못했던 백제사의 또 다른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발굴 30년이 지난 지금도 남아있는 의문의 무령왕릉. 무령왕릉 발굴 당시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6월 29일 공주박물관.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한 채 특별한 전시회가 준비 중이었다. 안에서는 진본 유물들이 조심스럽게 옮겨지고 있었다. 무령왕릉에서 발굴된 유물이었다. 놀라우리만치 정교한 금속 귀공의 품은 화려한 백제미를 보여주고 있다. 불꽃 무늬로 꽃 모양을 섬세하게 오려낸 왕과 왕비의 금관. 유물은 당시 백제의 뛰어난 세공 기술을 말하고 있다. 찬란했던 백제 문화를 말하고 있는 방대한 양의 부장품들. 이것은 무령왕릉이 도굴되지 않은 채 천여분으로 발견됐음을 말해주고 있다. 위대한 발견인 동시에 최악의 발굴이라고 말하는 무령왕릉. 발굴 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백제 왕족의 능으로 알려진 송산리 고분. 이 중 물이 새는 6호분의 배수로 공사가 시작된 것은 1971년 7월의 일이었다.
공사 일주일째, 인부의 삼날에 뭔가가 발견됐다. 아래를 조금씩 파내려가자 예사롭지 않은 벽돌벽이 보이기 시작했다. 공사는 중단되고 긴급조사단이 꾸려진다. 7월 5일 날부터 그 방수 작업은 시작이 됐지만 사실상 7월 7일 날 그 연문, 그러니까 무덤의 문에 그 돌 조각들, 벽돌 조각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에서 전부 내려갔어요. 저도 그날 밤에 내려갔죠. 그리고 7월 그날 밤에 공주에 한 200mm 정도의 폭우가 쏟아졌어요. 장마비가.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죠. 발굴하는데 그걸로 또 물이 들어갈까 봐. 비가 아주 악수로 쏟아져 가지고 심지어는 뭐 임금 무덤을 잘못 건드려서 비가 오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그 공주 내에서는 유언비어까지 돌았다고 그러니까. (7월 8일) 새벽에 비가 그치자 발굴 조사는 다시 시작됐다. 노출된 벽돌벽을 따라 8m 남짓 파내려가자 전축분이 드러났다. 입구를 단단히 막고 있던 벽돌이 어렵게 빠졌다. 1500년 암흑을 깨고 무덤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아주 7월 8일 날 오후 4시에야 이제 문을 여는데 하얀 김 같은 거 확 나와요. 왜 그러냐 하면은 1400여 년 동안 꽉 막혀 있던 곳이 막 김이 썩은 김이 나오거든요. 그 문을 이렇게 열고 보니까 그 무덤 위는 소나무들이 많이 있었어요. 소나무 뿌리가 막 크게. 그래가지고 그 뿌리가 관을 다 그냥 휙 감고 있었을 정도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그릇들, 사자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반쯤 쓰러져 있고. 그래서 제가 김원용 그 교수 보고 왜 저렇게 쓰러져 있는가 그랬더니 지진이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흔들려서 저건 쓰러졌다. 이게 처녀분이면 틀림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발굴 당시 관은 폭삭 내려앉은 채 무덤으로 들어가는 길인 연도에까지 튀어나와 있었다. 그 충격이었을까. 도자기는 넘어진 채 나뒹굴고 있고 내려앉은 관제 사이로 유물 일부가 드러나 있다. 주와 꾸러미를 올려놓은 2개의 돌판. 이것은 우리 고대사를 다시 쓰게 하는 놀라운 물건. 바로 무덤의 주인이 무령왕임을 밝힌 지석이었다. 보니까 무령왕이 맞는 거죠, 사마가. 그래서 무령왕이 백제 25대 무령왕이라고 발표를 하자 갑자기 그 모든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왜 그러는가? 그건 우리는 원인을 모릅니다만 저희들도 덩달아 뭔지 모르게 소용돌이 치는 일이 생긴 거죠. 왕릉이 발견됐다. 그것도 왕릉이 소위 그 왕의 무덤이 그대로 소위 독을 대지 않고 발견이 됐다. 이것은 뭐 흥분해도 부족한 게 없죠. 이런 그야말로 대특종을 하는구나. 그 감격해서 벌벌 떨렸어요. 이런 거는 생각지도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다 벌벌 떨고 어리 빠지고 그랬다고 하는 말이 맞죠. 그러니까 운전기사도 뭐 그냥 이 사고를 내고, 예? 박물관장이 그 유물을 잘 간수해야 할 사람이 그냥 그 지경이 되고 다 그러는 거죠. 71년 당시 세상은 무령왕릉의 발굴로 떠들썩했다. 기록으로만 존재했던 무령왕이 실제 세상으로 나온 것이다. 특종 기사가 나가자 발굴 현장은 취재 기자와 구경 인파가 몰려 고분안을 먼저 보기 위해 아우성이었다. 급기야 조사단원들이 들어가기 전 무덤이 언론에 먼저 공개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김월용 당시 발굴단장은 평생 후회하는 결단을 내린다. 처리하러 발굴 작업을 끝내기로 한 것이다. 유물은 두서없이 꺼내졌다. 실제로 할 말은 아니지만 막 짓밟고 다닌 거예요. 그 발굴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김원영 교수도 평생 동안 후회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잘못됐다 하고. 무덤 안에서 유물은 어떻게 있었고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그것을 밝힐 유일한 기회는 영원히 사라졌다. 무너져 내린 관제 때문에 제자리를 잃고 나뒹굴고 있는 도자기. 이것은 어떤 위치에 왜 놓았는지 알 수가 없다. 유물에 대한 정확한 기록도 남아있는 사진도 제대로 된 것이 없다. 왕은 관을 어떻게 썼고 장신구들은 어떻게 장착했는지 그 착용법을 알 수 있는 무덤 안의 소중한 정보들을 날려버린 것이다. 세계 고고학사 핵을 끌 수 있는 중요한 발굴이었지만 그것이 워낙 말하자면 불실하게 했기 때문에 전체를 밟지 말아야 한다. 저희들이 아마 우리나라 고고학의 발굴사에 있어서는 무령왕릉 발굴이 커다란 교훈으로 아무튼 평생 갈 거라고 아마 우리나라와 같이 가지 않나 그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상 유례가 없는 12시간의 졸속 발굴은 고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정보를 놓치게 했다. 백제사를 새롭게 밝히고 있는 무령왕릉은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다. 이 안이 상당히 어둡고 좀 낮습니다. 이게 다 뭘까요? 이 천정에서 벽 틈을 타고 이 나무 뿌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벽면이고 바닥이고 할 것 없이 온통 이 나무 뿌리들이 장막을 치고 있군요. 지금 제가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3m가 좀 못 되는 것 같은데 상당히 길게 느껴집니다. 이 발굴 당시 사람들을 그렇게 놀래켰던 이 석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입술은 좀 뭔지 모를 좀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생긴 게 참 어떻게 보면 돼지 같기도 하고요. 또 이 머리에는 이걸 뭐라고 할까요? 닭뼈슬? 아니면은 이 나뭇가지 같은 그런 모양의 이 철제 장식을 여기다 박아 놓았습니다. 이 안이 어두워서 그런지 왠지 좀 더 기괴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석수 앞에 놓여 있는 이 돌판, 이것은 뭘까요? 이게 바로 이 능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밝혀주는 지석입니다. 여기 보면은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이라고 되어 있군요. 이 사마는 이 무령왕이 살아있을 때의 이름입니다. 백제 25대 무령왕의 능임을 밝혀주는 이 지석은 우리 고대사의 획기적인 수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석은 예상치 못한 무령왕의 출생의 비밀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석에 새겨진 사마왕이라는 이름. 이것은 고분의 주인이 무령왕임을 말해준다. 그런데 지석의 사마라는 무령왕 생전의 이름은 뜻밖에도 일본 서기에 나온다. 뿐만 아니라 그 기록은 무령왕이 후쿠오카 북쪽 강나도에서 태어났다고 적고 있다. 강나는 일본어로 가카라시마다. 지금 강나란 이름을 가진 섬은 없지만 후쿠오카 북쪽엔 가카라시마라 불리는 섬이 있다. 가당도, 역시 일본말로 읽으면 가카라시마다. 그렇다면 사마왕은 이곳에서 태어났는가? 후쿠오카 연안의 유부쿠항에서 작은 배로 10분만 가면
가당도, 즉 가카라시마가 나온다. 가당도는 고작 100여 호가 사는 조그마한 섬이다. 사마왕이 이곳에서 태어났다면 그 출생의 흔적은 남아 있을까? 마을 사람들은 이 오비야란 곳에 그 흔적이 있다고 말한다. 오비야는 절벽으로 이루어진 섬의 동쪽 끝에 있다. 길가에 맞닿아 있는 숲을 헤치고 해안으로 내려가면 사마왕의 탄생지가 나온다고 한다. 절벽이 파도에 침식되어 생긴 해변 동굴. 동굴 안에 뭔가가 놓여져 있다. 마을 어느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듯한 제단이다. 가당도 주민들은 이 동굴이 무령왕의 출생지라고 믿고 있다. 僕も小さい頃からおじいちゃんたちからよく聞かされていました。 어떻게 들었는지. 아니, どんな風に聞きましたか?ここの洞窟でですね、ここで生まれて、ここから20メーターぐらい先に井戸があるんですよ。そこで産湯を浴びたと聞いています。 해안 동굴 바로 앞에는 나무 목책을 친 우물이 있다. 백제 25대 무령왕이 태어나 목욕을 했다고 전해지는 우물. 마을에선 이곳을 그렇게 적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누구나 이곳 오비야에서 무령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안다. なんか風とかなんとかでここに行き寄ってかは分からんばってここに寄って、そして海好きだった件が産気づいた件がです寄ってからここで生まれたとか聞いたんですね。 해안선이 깊숙한 굴곡을 이루고 있는 이 바닷가는 거센 파도를 피해 배가 정박하기 안성맞춤이다. 비바람을 가릴 동굴까지 하나 있다. 백제의 왕인 무령왕. 그는 왜 일본의 이 작은 섬에서 태어난 것일까? 여기엔 놀라운 고대사의 미스테리가 있다. 그 21대 계로왕의 아우인 곤지가 외국에 사신으로 이제 떠나갈 때 그때 형님인 계로왕에게 부인을 자신의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이제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그 요청을 이제 그 계로왕이 들어줘가지고 만삭의 몸이 된 여인을 곤지가 자신의 아내로 삼아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외국으로 가다가 후쿠오카 북쪽에는 가카라시마라고 하는 이제 섬에 정박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문영왕은 이제 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마, 다시 말해서 사마왕이라는 이름을 얻게 됐는데 일본말에서 섬을 시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섬에서 출생한 인연으로 인해서 문영왕은 사마라고 하는 이제 이름을 얻게 됐다는 이름의 그 기원 설화가 일본서기에 이제 들어 있는 것입니다. 일본서기는 무령왕이 태어난 날과 출생 설화를 이렇게 상세하게 적었다. 기록은 사마와 그의 어머니를 돌려보내고 곤지는 일본에 갔음을 말한다. 곤지는 실제로 일본에 갔을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무령왕이 일본에서 태어났다는 기록은 좀 더 신빙성이 있다. 일본 오사카 남부 하비키노시의 아스카 지역. 그가 도착한 곳은 바로 이곳이었다. 수많은 백제계 횡렬신 무덤이 흩어져 있는 아스카베 총 일대. 하비키노시 아스카 마을엔 백제인들이 모여 살았음을 부정할 수 없는 흔적들이 남아있다.
그 수많은 백제의 무덤이 흩어져 있는 아스카 마을에 신사 하나가 있다. 아스카베 신사. 이곳엔 아스카의 조상신이 모셔져 있다. 신사의 역사를 적은 표지엔 아스카의 조상신이 백제의 곤지왕이라고 밝히고 있다. 마을에선 아직도 신사를 귀하게 모시고 있었다. 곤지는 죽어서 조상신의 위치에까지 모셔져 높이 추앙받고 있었다. 지금도 매년 지내는 제사는 이 마을의 큰 축제다. 매년お祭りをしますね、この宮さん。有名なね、結構な宮さんでね、村中やってお祭りしますよ。だんじり、1年に1回ね、10月の16日、だんじりも引いてね、皆さん、観音さん呼んできてね、お祭りします。 아스카의 조상신으로 모셔져 있는 곤지. 이 신사와 곤지가 백제에서 일본으로 건너온 이유는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 이곳의 그 제신이 유명한 바로 곤지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곤지의 그 기반이 일본 율동에 구축이 돼 있었고 또 일본에 있는 외조정하고 긴밀한 어떤 관련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보다 왜군 동원에 유리한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파견된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아스카의 조상신으로 모셔져 있는 곤지. 그것은 그가 일본에 갔음을 입증한다. 곤지가 일본으로 건너오던 도중 일본의 작은 섬 가카라시마에서 태어난 아이 사마. 그가 바로 백제 25대 무령왕이었던 것이다. 자, 이 출생부터 의문에 쌓여 있는 이 무령왕. 그는 죽어서 지금 저 현실 안에 모셔져 있습니다. 자, 사자가 있는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냥 유물들이 널려져 있군요. 여기도 나무 뿌리들이 아주 장막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천장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서서 걸어 다닐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둡습니다. 이 왕을 무덤에 모시자면 이 불을 밝혔을 법도 한데요. 저기 벽면에 무언가 있군요. 잔인데요. 이 안에 이렇게 그을린 자국이 있고 또 이 타담한 심지가 있습니다. 등잔인 것 같습니다. 한번 불을 좀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야 좀 제대로 보이는군요. 여기에 보니까 이 시신을 목관에 모셨군요. 이 관이 내려앉아서 이 바닥에 파편이 널려 있는데 이게 한 사람 것이라고 보기에는 좀 많아 보입니다. 우리가 이 고분 안에 들어오면서 이 나란히 놓인 왕과 왕비의 지석을 만났듯이 여기에 무령왕은 왕비와 함께 나란히 같이 묻혔습니다. 그런데 이 지석에 보면 이 왕과 왕비가 돌아가시고 이 능에 안장되기까지 시간상으로 3년이라는 빈 공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3년 동안
대체 왕과 왕비의 시신은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